운영수석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를 안고 있음에도 당사자들은 최소한의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하며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엔 묵묵부답, 해명 요구엔 시간 끌기,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와 판박입니다.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얄팍한 계산,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이 준용되며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단 하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군사, 외교, 대북 기밀에 한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국회는 그에 대한 고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청문기관이지 청문회 통과 도움이나 면죄부 발급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고발 조치에 착수할 것이며 형식적 청문회를 악용한 무도한 인사농단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공청회 관련돼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일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강행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여당과 합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전자주주총회 도입, 3%를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활성화, 주주의 권익 보호를 기대하며 여야 합의로 처리하긴 했으나 이번 상법 개정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첫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정립할 것. 둘째, 주주의 이익은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고소고발의 남발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령을 운영할 것. 셋째, 법 시행 6개월 경과 시점에 이사 충실 의무 등의 제도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사위에 보고할 것. 그런데 민주당은 이처럼 개정상법의 시행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합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재계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도 우려하고 재계도 강한 걱정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지난주 합의 처리된 개정상법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시장과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야가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